한국인 지아와 일본인 유이, 이 둘은 온라인으로 만나 줄곧 메신저로 교류해온 사이버 절친 사이예요. 서로의 나라에 관심은 많지만 아직 직접 발 디뎌본 적 없는 둘은 오늘도 메신저로 수다를 떨다가 서로 보고 싶은 마음에 언젠간 교환학생 하게 해주세요 라고 냅다 소리치곤 잠에 들어요. 자고 일어나 보니 왜 낯선 천장이 날 반겨요. 방을 둘러보니 여기가 어디지 싶어요. 내 얼굴 대신 라인 프로필에 있어야 할 친구의 얼굴이 보여요. 혹시 우리는 서로 뒤바뀐 거야? 딩동댕, 정답이에요. 잠이 달아난 둘은 바로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맙소사, 하필 둘 다 비중이 큼지막한 과제물을 내야 하는 날이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어떻게든 되겠죠. 타국에서의 등굣길을 여행처럼 즐기기로 생각해요. 몸주인 대신 서로 정상 등교하기 위해 나온 둘. 일본 지하철 위에 도착한 지아는 아침에 서로 일러준 몇 가지 중대 사항 중 교통카드의 위치를 떠올리며 유이의 지갑에서 교통카드를 비장하게 꺼내들어요. 한국 교통카드처럼 후불제일 걸 생각한 지아는 무심코 개찰구에 카드를 찍어요. 하지만 철통같이 수비를 당해요. 카드의 잔액이 부족하다는데 아무래도 배고프다 떼쓰는 카드에게 밥을 줘야 할 것 같아요. 배고픈 카드에게 현찰을 먹여 달래준 뒤 다시 개찰구에 카드를 찍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개찰구가 길을 터줘요. 여기서 잠깐! 한국과 달리 일본 스크린 도어는 도쿄의 역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요. 이전보다는 설치 범위가 늘어났다고 해요. 아무튼 둘은 지하철에 타는데 성공해요. 전화다!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유이의 폰에 걸려온 교수님의 전화. 일본 대중교통에서 전화를 하면 눈치가 보일 수 있다는 걸 떠올린 지아는 전화 대신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문자를 남겨요. 한편 사람들 틈에 서있던 유이는 지나가던 행인의 백팩에 치이고 말아요. 뒤를 돌아 그 사람을 노려보지만 그 사람은 친 줄도 모르고 뒷모습만 보이며 걸어가서 좀 서러워요. 지하철 환승을 위해 다시 이동하는 둘. 길을 가던 도중 유이는 말로만 듣던 최애 아이돌 지하철 생일 광고를 발견해요. 현지의 생일 광고를 직접 보고 현혹된 유이는 잠시 멈춰 인증샷을 남기다 시간을 확인한 뒤 다시 갈 길을 가요. 둘 다 21세기 문명인답게 스마트폰으로 환승 노선을 잘 찾아가요. 유이는 무난히 환승에 성공해요. 지아도 성공했지만 다른 회사의 노선으로 갈아타고 환승 할인이 미 적용된 교통비를 보고 크게 놀라요. 여기서 잠깐! 한국은 대부분의 교통수단이 공영인 반면 일본은 민영의 비율이 비교적 높아 노선을 관리하는 회사가 다를 경우 환승 할인이 안 된답니다. 환승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유이가 들고 있는 지아의 폰 배터리가 넉넉하지 않아요. 자신의 한국어만으로는 타지 속 험난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 유이는 겁을 먹어요. 그때 마치 어떤 사람이 차내를 가로지르며 보조 배터리를 파는데 그 상인에게서 어쩐지 사기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살지 말지 고민이 돼요. 수상하지만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보조 배터리를 하나 사는 유이. 충전을 위해 폰을 보조 배터리와 연결하는데 어랍쇼? 충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충전이...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지만 어느새 상인은 유이가 타고 있던 칸에서 사라지고 없어요. 유이는 속으로 절규해요. 유이는 낯선 타지에서의 지하철 경험에 당황하지만 이내 침착하게 폰을 절전 모드로 바꿔 남은 배터리라도 최대한 아껴 쓰기로 해요. 여기서 잠깐! 한국에서 지하철 차내 상행위는 불법이에요. 노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아직도 차내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어 조심해야 해요. 급하게 나오느라 깻잎을 제대로 못 챙긴 둘. 시간이 남는 걸 확인하고 지아는 영내 식당에서 유이는 편의점에서 배를 채우기로 해요. 편의점에서 거부할 수 없는 델리만주의 향을 맡은 유이. 델리만주 한 봉지를 맛보기 위해 지아를 졸라요. 지아는 델리만주는 냄새로 맛볼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지만 역시 한번 먹어보라고 말해요. 진짜 맛있다. 그런데 지아의 말처럼 먹다 보니 점점 물리는 것 같아요. 물리긴 하네. 이번에는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는 둘. 지아는 지하철 때처럼 이번에도 어김없이 할인이 미 적용된 요금을 보고 유이의 평소 지갑 사정이 걱정되기 시작해요. 버스에서 내리라는 유이.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 버스가 멈추지 않았는데도 벌써 내리려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놀란 유이는 자기도 모르게 분위기에 휩쓸려 최대한 빠른 속도로 내려요. 우여곡절 끝에 학교에 도착한 지아와 유이. 둘이 강의실 의자에 동시에 앉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무사히 과제를 내고 서로의 침대로 돌아온 둘. 평상시처럼 라인으로 오늘 하루 일에 대해 수다를 떨어요.
정말 요상하고도 험난하면서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다음에도 널 만나러 갈 땐 이번 일을 떠올리면서 헤매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을 거야. 아, 스키짱, 곤니치와. 코마짱 안녕. 이마何をしているの? 지금 간 떨어지는 동거 보고 있어. 이 드라마 알아? 아, そのドラマは 아마존プライムで見たよ. 아마존 프라임이 뭐야? 日本では 아마존プライムをよく使う 아마존 っていうショッピングサイトでつながってるんだ. 아, 아마존 알아. 한국에는 TV 웨이브 왓챠라는 OTT 플랫폼이 있어. OTT 플랫폼은 MZ세대의 대표적인 구독 서비스야. MZ세대에게 구독 서비스는 나만의 취미와 취향을 만들 수 있는 소비 형태야. MZ세대는 기존 세대와 다르게 구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아마존 프라임은 한국 OTT 플랫폼엔 없는 방식인 것 같아. 신기하다. いや、韓国もクーパンプレイというアマゾンプライムと似たプラットフォームがある。ああ。アマゾンプライムは米国の電子商取引、アマゾンの有料サブスクリプションでビデオとミュージックストリーミング、無料配送などの提供を受けている。ロスリーダーマーケティングを活用したクーパンのクーパンプレイも同じだよ。이 여자 주인공 완전 ISTP 같지 않아? ISTP? どこかで聞いたことがあるけど、あれなんだっけ? MBTI를 몰라? 한국 MZ세대 사이에서 최고로 유행하는 거잖아. MBTI는 성격 유형 검사 중 하나야. 4가지 기준에 따라 총 16가지 유형 중 하나의 성격으로 개인을 설명하고 있어. MBTI가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게 된 이유는 MZ세대가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럼 한번 MBTI 검사해볼래? わあ、私 ISFP だね。友達に教えてあげないと。スキちゃんの MBTI は何? 나는 ENFP야. 아, そうなんだ。ところでさっき MZ なんて言った? MZ세대?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어. では MZ 世代の間で流行ってる他の文化があるの? 쇼폰 콘텐츠가 있어. 쇼폰 콘텐츠는 세로 형식의 1분에서 10분 이내의 짧은 영상이야. MZ세대 사이에서는 스마트폰의 확산,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참여 유도형 콘텐츠, 그리고 따라하기 쉽다는 이유로 인기가 많지. 日本の若い世代も TikTok とかたくさん撮るようだ。私もリールス撮ってみたい。White,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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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 그래, 인스타그램をタグするようにスキちゃんのアイディアを教えて。うん。도안놀이가 뭐야? と韓国は韓国旅行に行ったみたいに遊ぶというだよ。コロナで韓国旅行に行けない今、韓国料理を準備し、韓国ドラマや K-POP アイドルの映像を見ながら韓国みたい同じ雰囲気を楽しむんだ。아, 한국에 관심 있는 친구가 참 많구나. 응. 스키ちゃん、私たちはもう行かないと。ところでみんなここで食べ物を食べるんだ。응,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피크닉을 해. 日本にもオシャピクというピクニックがあるよ。オシャピクはおしゃれなピクニックの略称。きれいに可愛く準備した食べ物とピクニックシートなどで演出したピクニック場面を写真に撮りインスタでアップするのが流行っている。スキちゃんは大変じゃない? 나는 매일 아침 미라클 모닝을 해. 이런 건 가뿐하지.
미라클 모닝은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리추얼 라이프의 한 종류야. MZ세대는 변화없는 루틴을 통해 일상을 유지하고 거창한 목표보다는 소소한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여 만족감을 얻어. 이러한 MZ세대를 일상력 챌린저라고도 불러. 나는 미라클 모닝으로 운동이 끝나면 혼밥을 해. 혼밥 때 나니? 나홀로 문화란 자발적 고립을 택해 식사, 여가생활 등을 홀로 즐기는 문화야. 타인과의 관계가 아닌 혼자만의 일상생활에서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는 거지. 日本でも本場をする人々がいる。でも私たちと同じ年齢はあまりいないと思う。でも最近すごく増えた気がするね。私は外で一人でご飯を食べたことがないんだけど、明日は私も一人でご飯を食べてみよう。MZ 世代は既存の既世代とは違って他人の顔色を伺わずに本人の個性を見せる行動をたくさんするみたいだよ。 나도 오늘 너랑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일본의 젊은 세대도 비슷한 것 같다고 느꼈어. 한국も日本も似たような文化が多いみたい。 마스터 완전 매운 거 돼요? 닭발 같은 거? 고마워. 아 마스터 소주 하나만 추가할게요. じゃあ私は焼き鳥でお願いします。 한 입 하실래요? 그래도 될까요? 엄청 맵죠? 근데 한국인들은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편한 날에는 무조건 빨간 거 먹잖아요. 이게 보기에는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이 오독오독한 식감이 중독성이 장난 아니거든요. 국물에 푹 담궈 먹는 국물 닭발도 있는데 이렇게 양념해서 볶은 걸 먹어야 진짜 매운맛을 즐길 수 있어요. 포장마차 가면 무조건 닭발에 소주. 진짜 매운데 맛있어요. 이 닭발의 매운맛은요, 이 소주로 중화시킬 수 있어요. 자, 원샷. 사실은 제가 취업 준비생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면접에서도 실수를 했어요. 이게 몇 번째인지. 그래도 이거 먹으니까 속이 좀 풀리네요. 저도 이 닭발처럼 외면보다는 내면이 아름답거든요. 이 닭발이 보기에는 조금 징그럽게 생겼는데 이게 콜라겐 덕분에 뼈랑 미용에 진짜 좋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을 몰라주네요. 한 잔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도모. 고마워요. 아, 제 소개가 너무 늦었네요. 私はジギャンと申します。大学の専攻が日本語でして、日本語で話してもいいです。私は由美子と申します。韓国に来て2年目ですね。個人的な話ですけど、今日私の誕生日なんです。それで地元にこの間なかなか戻れなくて寂しくて今日飲みに来ました。韓国語は少しだけですけど聞き取れます。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우리 둘 다 술이랑 음식한테 위로받는 처지네요. この店の焼き鳥は日本にいた時のことを思い出させてくれます。マスターの腕がすごいですね。日本が懐かしくなるたびにここに来ます。韓国にも美味しい焼き鳥やチキンは多いのですが、日本で売っているように鶏のさまざまな部位を使った焼き鳥屋は見つけにくいですね。ジオンさんは焼き鳥を食べたことがありますか？ 일본 여행 마지막 밤의 필수 코스죠. 워낙에 야키토리 체인점이 많아서 맥주랑 같이 먹기도 했어요. 일본에서는 이 야키토리랑 주로 어떤 술을 마셔요? 私も大学時代はビールと飲むことが多かったのです。でも今は年を重ねてから日本酒の味を分かるようになりまして、日本では塩焼き鳥を選ぶ人がきちんと焼き鳥を楽しめ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イメージがありますね。材料本来の食感と味を味わえることができますので、 유미코장 덕분에 야키토리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네요. 저는 사케는 아니지만 이 소주랑 한번 먹어볼게요. 역시 소주는 모든 닭 요리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치맥은 뺄까요? 鶏もみじが屋台の必須料理なら、焼き鳥は居酒屋の必須メニューですよね。韓国文化が好きで韓国に来たのに、ここでまた日本料理を探すなんてアイロニーですね。 소주를 먹다 보니까 조금 취하네요. 기분도 기분인데 마스터 맥주 한 잔 주세요. 테슬라로? テスラって 맥주 테라랑 소주 차미스를 섞어서 테슬라라고 해요. 그리고 또 유명한 조합으로는 소주 처음처럼이랑 맥주 카스를 섞은 카스처럼 이것도 있어요. 제가 한 잔 말아드릴게요. 먼저 소주를 韓国ではお酒を混ぜて飲むのが一般的ですよね。日本に混ぜて飲むお酒はハイボールがあります。でも今日は私もテスラにチャレンジしてみたいです。 이걸로 섞어서 한번 마셔볼래요? 普段ビールが好きでよく飲みますけど、こうやって混ぜて飲むのは新鮮ですね。 맛있다. 美味し 짠 한번 할까요? い。いいですよ。乾杯。 짠! サービス。너무 많지 않냐? 망했어. 갑자기? 왜? 나 이번에 교양 수업 발표하잖아. 근데 이번에 주제가 아이돌이래. 나 아이돌은 하나도 모르는데. 에이,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니. 넌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를 둘이나 더 놓고 망했다고 하면 어떡해. 그러게. 나 그럼 몇 개만 알려줄 수 있어? 현역들한테 물어봐야 따끈따끈한 정보가 나오지. 그래, 뭐부터 알려줄까? 우선 코로나 전후로 크게 바뀐 게 뭐가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팬싸? 팬사인회면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 않아? 요새는 아무래도 시국 때문에 대면은 힘들고 영상통화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막 전화번호를 공개해도 되는 거야?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해? 그럴까봐 요즘엔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SNS 어플을 이용해서 영상통화를 하더라고. 멤버 전체와 할 수도 있고 개인 한 명만 찝어서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mem버들 옆에 항상 스태프들이 상주하고 있어. 그럼 사인은 어떻게 받아? 그냥 대화만 하고 끝나진 않을 거잖아. 사인 같은 경우엔 택배로 보내줘. 요새는 팬미팅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 NCT 드림 팬싸에 당첨된 팬들 중에서는 멤버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막까지 다녀온 사람도 있대. 그렇게까지 해?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니까 영상으로라도 보여주려는 거지. 예전에는 인형이나 머리띠를 주기도 했어. 사진 찾아보면 많을 텐데. 움직이는 토끼기 모자? 팬싸에서 유행한 거거든. 영통 팬싸는 녹화가 되잖아. 대면 팬싸는 안 되니까 지인들에게 내 차례일 때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곤 했어. 그때는 행사 진행하는 내내 아이돌을 볼 수 있었겠네. 지금은 오래 봐야 2분밖에 못 보는데. 현장감이 있는 대신에 시간이랑 비용도 더 들겠구나. 그럼 콘서트는 어떻게 해? 공연장에는 못 가고 이제는 콘서트도 온라인으로 해. 온라인으로 하면 음악방송이랑 비슷하려나? 응, 그거랑 비슷해. 스포츠 경기처럼 실시간으로 송출해주는 방식이라고 해야 하나? 관람권만 사면 누구나 볼 수 있어서 티켓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게 장점이야. 나 그런 거 본 적 있다. 대면 공연으로 유명한 드림 콘서트나 케이콘도 온라인으로 진행했어. 락 페스티벌을 인터넷에서 중계해주기도 했고. 아, 그래도 현장감 있는 공연이 보고 싶다. 떼창도 하고 싶고. 너가 가자고 할 때 갈 걸 그랬나 봐. 그러게 말이야. 나눔 장난 아니라고 했잖아. 나는? 팬끼리 뭐 주고받고 그랬어? 응, 부채나 포토카드, 슬로건 같은 걸 만들어서 서로 나눠주는 거야. 근데 어떤 팬들이 공연 찍어서 올리던데 그거 불법 아니야?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몰래 찍기도 했어. 보통 수익이 발생해도 저작권자에게 가고 홍보 효과도 있으니까 암묵적으로 허용해졌거든. 아, 근데 난 직캠 좀 별로인 것 같아. 저작권 침해라서? 그것도 그런데 이제 여자 아이돌들의 경우 성희롱을 당할 위험도 있고 아무래도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요즘엔 따로 포토타임을 주기도 해. 회사에서 직캠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직캠이 엄격하게 금지된 일본은 콘서트 DVD가 더 잘 만들어진다고 들었어. 어떻게든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래 오래오래 덕질도 하고 그러지. 그러고 보면 예전엔 팬카페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예전엔 팬들이 직접 팬카페를 만들었거든. 카페지기도 스텝도 일반인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더라고. 서포트를 위해서 돈을 모았더니 들고 날랐다던가. 그래서 최근엔 소속사에서 팬카페를 관리하기 시작했어. 음악방송 참여 신청도 팬카페에서 받고. 그리고 요즘엔 아이돌들이 직접 카페에 가입해서 글을 쓰기도 해. 예전에는 말 그대로 팬카페였다면 요새는 소통 플랫폼 같기도 하네. 근데 얼마 전부터 이런저런 플랫폼이 생겨서 그런가? 요새는 팬 플랫폼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팬 플랫폼? 위버스나 리슨 같은 어플을 말하는 거야. 팬카페와 비슷하지만 가입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티켓 예매나 굿즈 구입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도 해. 그럼 버블은 뭐야?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던데. 그건 아이돌하고 채팅하는 어플이야. 1대 다 대화라 꼭 맞는 답장을 받기는 어렵지만 프라이빗한 이미지가 있어서 좀 더 사소한 대화나 개인 미공개 셀카를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어. UFO 타운하고 비슷하다. 그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거야? 특정 번호에 멤버 이름하고 같이 문자를 보내면 그 멤버에게 문자가 가는 서비스야. 버블하고 비슷하지? 낮은 확률로 답장을 받을 수도 있었어. 전화 서비스도 있어서 특정 번호에 전화를 걸면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기도 했지. 스마트폰 세대에 들어서면서 지금은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그럼 유료 서비스야? 응, 버블은 월정액이야. UFO 타운은 한 통에 300원이었나? 그러면 결제 안 한 팬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 거네? 팬덤 내에서 소외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 팬끼리의 대화에 낄 수가 없으니까. 게다가 돈은 똑같이 내는데 아이돌마다 소통량이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되기도 하더라고. 그렇다고 소통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러 플랫폼이 생기는 만큼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그나저나 신기한 게 많다. 코로나 때문에 덕질도 뜸해지지 않을까 했거든. 나는 수익을 팬덤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입문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지니까 진입장벽도 높아진 것 같고. 뭐든 장점만 있기는 어렵지.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좋겠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과제 내가 제일 잘해갈 것 같아. 내가 이따가 커피 살게. 그럼 그런 김에 내 최애 영업하는 것도 들어주라. 내 최애도. 내가 5시간도 더 들어준다. 상희야, 그 소식 들었어? 일본에서 이태원 클라스가 롯본기 클라스로 리메이크된대.
로폰기 클라스는 이태원 클라스의 일본 버전이지? 나도 다음 웹툰에서 완결까지 봤어. 넷플릭스가 아니라 다음 웹툰? 이태원 클라스는 드라마잖아. 아하, 드라마를 얘기하는 거였구나. 나는 웹툰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 웹툰? 이태원 클라스는 원래 드라마가 아니야? 이태원 클라스의 원작은 웹툰이야. 이미 일본에서도 로폰기 클라스라는 제목으로 완결이 났어. 그렇구나. 좀 궁금하긴 하다. 그런데 드라마를 봤는데 웹툰까지 봐야 할까? 어차피 같은 작품이니 내용은 똑같지 않아? 드라마랑 웹툰은 어떤 차이가 있어? 그건 나도 드라마는 잘 보지 않아서. 웹툰이 궁금하다고? 그렇다면 이 몸이 직접 설명해주지. 저 대충 생긴 건 뭐야? 기껏 설명해주러 왔더니 건방지긴. 이 몸은 바로 웹툰의 요정 웹인입니다. 웹툰에 대해 궁금해하는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고 답해주러 왔지. 당장 감사의 말을 입에 담도록 하라. 하하하. 우리 그냥 갈까? 뜬금없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하긴 하니까. 웹이 그럼 한번 설명해줄래? 좋아, 그러면 아까 너희가 얘기하고 있던 이태원 클라스로 설명해주지. 잠깐만, 허공에 왜 사진이 날아다녀? 와, 이태원 클라스다. 뭐야, 나만 신경 쓰는 거야? 드라마랑 웹툰의 차이가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을 시작할게. 무시당했어. 먼저 드라마는 웹툰이랑 스토리가 살짝 달라. 난 그런 거 별로던데. 원작의 매력이 사라질 것 같아. 그런 섭섭한 말을. 웹툰 작가님이 직접 드라마 극본을 집필했기 때문에 원작 팬들이 좋아하는 명장면도 다 들어가 있다고. 거기에 캐릭터와 배우의 독특한 매력이 합쳐져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오, 드라마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웹툰으로 잘 만들었다고 하니까 조금 끌리네. 맞아,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도 정말 재밌었어. 둘이 같지만 다르다니 신기하다. 그럼 웹툰은 어떤 점이 달라? 벌써 웹툰이 보고 싶어졌어? 와하하, 역시 이 몸은 굉장해. 그럼 이제 웹툰만의 매력에 대해 알려주지. 웹툰은 드라마에 비하면 세세한 표현이 강점이야. 드라마에서는 표현되지 않는 사건이나 인물의 감정이 표현되곤 하지. 예를 들면 이태원 클라스 드라마에서 마연이는 몇 달 만에 요리 대회에서 우승하지만 원작에서는 7년 뒤에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게 돼. 오, 확실히 그렇긴 하다. 하나도 안 변한 얼굴에 배우를 두고 7년이나 지났습니다 하는 것도 억지긴 하니까. 그래서 변한 건가? 어른의 사정이란 거구나. 아무래도 웹툰은 그림이니까 사람이 연기하는 것보다 시간적 제약이 적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더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해. 그렇게 말하니까 더 관심 가잖아. 웹이 조금만 더 어필해봐. 좋아, 웹툰의 강점은 뭐니뭐니 해도 편하게 읽을 수 있다는 점. 새로 배치된 화면 구성으로 스크롤을 내리며 흐름이 끊기지 않게 읽을 수 있고 그림이 풀컬러라서 눈에 잘 들어오거든. 맞아, 나도 등굣길이나 일상생활 중 짬날 때마다 웹툰 보는데 되게 편해. 풀컬러? 일본의 출판 만화랑은 좀 다르구나. 그리고 특히 웹툰 알고 있지만의 경우는 특유의 그림체로 드라마와는 다른 웹툰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맞아, 웹툰은 작가마다 고유의 그림체가 있어서 그에 따라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 작가 특유의 세세한 묘사가 웹툰의 매력이기도 해. 너 생각보다 괜찮은 놈이었구나. 아까 대충 생겼다고 했던 건 그냥 넘어가 주지. 그거 담아뒀던 거야? 아, 그러고 보니 이태원이랑 롯본기는 지역이 전혀 다르잖아. 드라마는 아예 새로 찍으니까 상관없지만 웹툰은 그렇지 않잖아? 그럼 웹툰에서 이태원 클라스랑 롯본기 클라스는 다른 작품이 되는 건가? 좋은 질문이야. 하지만 그에 대한 대답은 노라고 할 수 있겠네. 롯본기 클라스는 이태원 클라스가 일본 현지화된 똑같은 작품이야. 현지화? 어렸을 때 투니버스나 챔프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봤던 거 기억해? 짱구는 못 말려, 도라에몽, 명탐정 코난. 참 재밌게 봤었단 말이지. 그렇다면 질문이야. 짱구나 진구, 코난은 전부 어디에 살고 있지? 그야 다들 서울에... 눈치챘지? 한국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현지화된 것처럼 일본에서 연재되는 한국 웹툰도 대부분 현지화가 이루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클라스는 롯본기 클라스로 변했다는 거지. 이런 걸 현지화, 즉 로컬라이징이라고 해. 일본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이태원을 롯본기로 바꿔줬다는 거구나. 신노스케가 원래 도쿄에 사는데 한국에서는 서울에 사는 것으로 변경된 것처럼? 완벽해! 그런데 웹이 도쿄랑 서울은 같은 수도니까 바로 납득이 됐어. 이태원은 왜 하필 롯본기가 된 거지? 아, 나 지금 좀 집요한가? 전혀 그렇지 않아. 웹이는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나. 흥. 이거 캐붕 아니야? 왜 이래? 이태원은 다문화 중심지라고 불릴 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야. 클럽 같은 유흥문화가 발달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기지. 다양한 색이 섞인 자유로운 청춘. 작품이랑 잘 어울리지? 외국인이 많고 유흥문화가 발달한 자유로운 공간. 롯본기랑 딱이야. 헤헤, 신기하다. 로컬라이징은 꼭 지역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야. 보이는 것처럼 한국 이름이 일본 이름으로 변하기도 하지. 이름을 정할 때도 나름대로의 고뇌를 거치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짱구는 일본에서 신노스케인데 신짱이라고 불리잖아? 신짱구는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준 것 같아. 덕분에 짱구라고 하면 원래 뜻보다 캐릭터를 연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이름, 지역에 이어 문화까지 로컬라이징 해버린다고. 한국적인 음식을 아예 새로운 음식으로 다시 그려준다거나
군대에 가는 남자는 유학을 간 것으로 바꾸기도 하지. 근데 나 일본인 친구한테 한국에서 유학은 슬픈 거야? 왜 다들 울지? 라는 질문은 받은 적이 있어. 그러고 보니 그 친구 치즈 인더 트랩을 보고 있었는데 그랬구나. 캠퍼스물에서 군대는 피할 수 없는 소재지. 그런데 유학 갔다고 했는데 나중에 휴가 나오면 어떡해? 잠깐 들렀다고, 머리가 짧아져서? 기분 전환으로 잘났다고. 군복 입고? 그만해! 웹이 이러다 죽겠어! 좋아, 나 웹툰 보러 갈래. 내비 말 듣다 보니 보고 싶어졌어. 그런데 한국 웹툰은 어디 가서 봐야 하지? 한국 웹툰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 바로 라인망가와 피코마야. 두 플랫폼은 약간의 성향 차이가 있어. 메이처럼 일상이나 로맨스 또는 드라마가 원작인 대중적인 작품을 좋아한다면 라인망가를 추천할게. 그리고 상위처럼 판타지나 로맨스 판타지 같은 매니아틱한 작품을 선호한다면 피코마에 비슷한 장르들이 많아서 보기 좋을 거야. 내가 취향을 얘기했던가? 웹툰의 요정한테 모르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 됐어. 이젠 놀랍지도 않아. 그럼 나 웹툰 보러 갈게. 상희야, 다음에 봐. 잠깐만, 나도 같이 가! 다들 시청해줘서 고맙다.歯が減ったのに電気ポットないからカップ麺食えないじゃん。なんか買いたいのに安く買う方法ないのかな。どうやるか全然わかんねえな。なにこれ。え 여긴 어디지? 안녕, 난 당근이야. 너를 도와주려고 인터넷 속으로 불렀어. 그게 무슨 말이야? 한국에서 중고거래 하고 싶어서 찾아보던 거 아니었어? 맞아. 너가 중고거래 마스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한국에서는 주로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라는 어플로 중고거래를 해. 먼저 요새 가장 유행하는 당근마켓을 설명해줄게. 당근마켓은 동네 인증을 기반으로 같은 동네 사람끼리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어플이야. 이 어플의 가장 재미있는 점이 뭐게? 모르겠어. 뭐야? 대부분이 직거래를 한다는 거야. 하도 사람들이 당근마켓 직거래를 하는 바람에 한국의 몇몇 곳엔 당근존이 생겼을 정도야. 저기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 저 당근이세요? 당근이냐고? 너무 귀여운걸? 다음으로 주로 택배로 거래하는 번개장터에 대해 알려줄게. 번개장터의 슬로건은 취향을 거래하자야. 그래서 판매자 팔로잉에서 확장해서 특정 브랜드를 팔로우할 수 있는 브랜드 팔로잉 기능이 있어. 브랜드 팔로잉? 인스타그램처럼 브랜드에서 피드를 운영하는 건가? 인스타그램으로 비유하면 해당 브랜드 해시태그를 팔로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내가 팔로우한 브랜드와 관련된 상품을 보여준다는 거야? 맞아. 너도 만약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이 기능을 사용해봐. 재미있다. 메루카리에도 신기한 기능이 있어. 메루카리가 뭐야? 메루카리는 일본의 중고거래 사이트야. 나도 일본의 중고거래 사이트를 소개해줘도 될까? 물론이지. 메루카리는 누구나 간단하고 안전하게 중고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모토인 중고거래 사이트야. 그래서 간단하게 가격을 책정하고 잘 팔릴 수 있게끔 물건을 팔 때 AI가 시세를 반영해서 추천 금액도 제시해줘. 한국에서는 시세를 검색할 수는 있어도 그런 기능은 없는데 엄청 이용할 것 같아.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내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도 택배를 보낼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알려주지 않아도 보낼 수 있다니 신기하다. 근데 일본에서 직거래는 잘 안 해? 일본은 교통비가 비싸서 택배를 더 선호해. 그렇지만 일본도 지역 간 거래를 지원하는 지모티라는 사이트가 있어. 지모티는 당근마켓처럼 주로 직거래를 해. 지역별 카테고리가 있어서 이웃 동네도 인증 없이 구경할 수 있어. 당근마켓보다 자유롭겠다. 하지만 지모티를 본격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신분증을 2개나 인증을 받아야 해. 2개나? 주로 직거래를 하니까 범죄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어. 한국은 요새 당근마켓이 유행이라서 이웃 간 직거래와 관련된 일화가 많아. 겨울에는 눈오리 만드는 기구를 빌려주거나 강아지 산책을 시켜줄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기도 해. 이런 일화는 한국의 오지랖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 한국은 이웃 간 소통이 활발하구나. 일본도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 메르카리에 병뚜껑이나 솔방울과 같은 물건이 올라온 거 있지. 응? 그걸 왜 팔아? 대신 버려달라는 건가? 진심이야? 문화 충격이네. 일본에서는 초등학생의 준비물이 많아. 그래서 힘들어하는 엄마들을 위해 파는 거야. 한국 초등학교에서 그런 준비물은 없어서 신기하다. 일본은 엄마들의 소통의 장이네.
한국 당근마켓에서는 구인구직도 하고 가게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지역 소통의 장이거든. 일본도 지모티에서는 당근마켓처럼 동네 구인구직과 서클 회원 모집 등을 통해 이웃을 이어줘. 일본은 역시 서클 강국이네. 한국 중고시장은 되게 재미있구나. 맞아. 하지만 조심해야 할 일도 있어. 돈을 받고 물건을 아예 보내지 않거나 상자 안에 다른 물건을 넣어서 보내고 잠적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야. 일본도 돈을 받았으면서 아무것도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메루카리는 문제가 생기면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좀 나은 편이야. 한국도 이제는 사기꾼의 계좌나 전화번호를 검색하거나 신고 이력을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어. 하지만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다니 부럽다. 그래도 사기는 항상 걱정하게 돼. 이제 마지막으로 중고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은어를 알려줄게. 먼저 네고란 네고시에이션의 줄임말로 가격을 깎는다는 뜻이고, 택보는 이 가격이 택배비를 포함한 가격이라는 뜻이야. 이외에도 많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줄게. 모르겠을 때마다 들어와. 일본은 그런 은어는 별로 사용하지 않아서 신기해. 잘 알아둬야겠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줘서 고마워. 바로 여기서 내보내주고 싶지만 나가려면 퀴즈를 맞춰야 해. 그니까 지금부터 문제를 잘 듣고 꼭 맞추길 바래. 한국에서 사기를 조심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 상대방의 신고 이력을 확인해보는 거? 맞았어. 너가 한국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고 좋은 추억만 쌓길 바래. 아쉽지만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가. 고마워.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혹시 당근이세요? 혹시 여러분이 명장면 아시나요? 사람은 너무 예뻐도 죄를 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주인공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펜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 유학생님입니다. 중국의 펜넌화는 쉽게 설명하면 50, 60년대부터 80, 90년대까지 발전이 느렸고 인구도 방대해서 좋아하는 아이돌과 제대로 결혼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팬과 아이돌 거리는 멀다고 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만나는 방식 말고도 예쁘게 응원해주고 플랫폼에서 본인의 댓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과 팬 사이의 거리는 급속도로 짧아져서 서로에게 뒷선을 쌓여두기도 합니다. 발전하는 과정에서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중국 팬너 용어. 어렵겠지만 다 같이 맞춰볼까요? OK， 今天我们要猜网络词语，所以第一个呢就是 XSW， 吓死我了，下一个，吓死我了也可以吧？我看那个《生活大爆炸》里边那个 Sheldon 他有说过吓死我了。哎呀，吓死我了。Yeah. And New Zealand. New Zealand. Oh no作 no die. No 作 no die。什么意思 no 作 no die？如果你不作，你就不会有一个比较惨的这个 ZQZSG 支持四肢真枪实干。真情实感。哇，你说的这个真枪实干好像哎。OK， 真情实感。 그리고 중국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짤을 빼놓을 수 없죠. 처음에 싫어하다가 좋아하게 된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발전하는 과정에서 순조로웠지만 역시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방대한 팬덤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자원 낭비를 발생합니다. 또 예를 들면 소셜 플랫폼의 편리함 때문에 좋은 댓글도 많이 있지만 악플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남긴 나쁜 말은 개미처럼 사람의 마음을 물어뜯습니다. 어느 언어를 쓰든지 어느 것에 있든지 아이돌이 무대에서 솟지 않았다면 사람 속에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럼